올랐다. 또 중고거래야? 당신 여기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빠져있기는. 이거 가격도 안정 싸고 완전 거저야. 언제부턴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매일 보며 쇼핑에 푹 빠진 과소비 씨. 여보, 내거야. 당신 또 중고거래 했어? 요즘 이런 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지난번엔 다 쓴 쿠폰 돈 주고 사질 않나. 옷도 막 10박 떨어진 거 사고 손해가 많잖아. 손해보는 것보다 득템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 당신이 입은 그 셔츠랑 바지, 그것도 중고거래인데, 당신 그 브랜드, 그 가격에 살 수 있어? 빨리 주기나 하시오. 멈출 줄 모르는 소비 씨의 중고거래 중독.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신랑이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원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올라온 명품 시계. 실물 사진과 판매자의 거래 점수까지 나름대로 꼼꼼히 확인을 하는데요. 아싸, 결제. 당신 뭐해? 200만 원? 지금 이거 산 거야? 아, 진짜. 아, 왜?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하나 사줄게.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무리 중고라도 누가 이걸 200만 원대 팔아. 당신 또 사기당한 거라고. 아니거든. 나 이거 실물 사진도 확인하고 보증서도 다 봤거든. 내가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랑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싹 다 받아놨거든. 이번엔 절대 사기가 아니라며 호언장담한 소비 씨. 하지만 미치겠다. 판매자는 일주일째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마저 받지 않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사게 당한 소비 씨, 과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아, 안타깝습니다. 요즘 또 워낙 중고 거래를 많이들 하시니까 이와 관련된 사기 피해 사례도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2022년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만 해도 83,214건으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28건이나 되는데요. 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사기 피해액이 278억에서 2021년 3,606억 원으로 무려 3년 새 13배나 급증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중고로 예전에는 좀 저렴한 물품들을 거래했다가 고가 명품 시계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다 중고로 거래하면서 생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4년 전에 네. 아이 그 전집 책 사려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 또 난생 처음 또 경찰서 가가지고 또 이런 것도 써봤잖아요. 네. 전집 비싼데. 그러니까 또 예, 싸게 여러 나오니까 번이니까. 이 가격에 이게 나올 리가 없어. 막 70만 원짜리 20만 원에 파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막 급해지고 막 빨리 눌러야 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난 진짜 그런 거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피해 유형도 좀 궁금하고 네.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예시를 좀 들어주실래요? 뭐 실제로 이제 거기에 게시된 물건과 전혀 다른 허위 물건인 경우도 있고 아예 물건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화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에 따른 가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다 이렇게 네. 속여가지고 네. 상품권이면 사실은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그 현금을 다시 또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속으셨던 것 같아요. 피해를 보니까 3주 동안에 1억여 원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서 배상 명령을 통해서 한 2천여만 원 정도는 회수가 됐지만 나머지는 전혀 피해를 받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실형에 선고가 됐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 감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래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유형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콘서트 티켓 관련한 사기입니다. 네, 이게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넘기겠다,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1,300만 원이나 뜯어낸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요. 실형 선고 받았어요. 징역 1년 4개월형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표 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붙어있는 자리. 2명 가면은 옆에 앉을 수 있다. 이게 또 굉장히 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콘서트 아하, 이러면 연락이 엄청 많이 오죠. 무조건 연락하죠. 네네. 이거를 2장을 33만 원에 팔겠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동안 무려 44회에 걸쳐서 1,300만 원을 뜯어냈고요.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뭐 이명웅 씨 얘기도 나왔지만 인기 많은 가수분들 티켓팅은 픽 튀긴다고 해서 피켓팅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힘드시니까 자녀분들이 대신 해주다가 그마저도 안 되니까 중고거래에 눈을 돌리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중고거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온도도 높고 고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져오는 상품을 보니까 거의 새 건데 이게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오니까 저도 조금씩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사기가 많잖아요. 두 가지 원칙은 저는 지킵니다. 직거래, 직접 거래를 해야 된다. 남편이 가르쳐준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택배를 할 경우에는 송장 번호를 받고 나서 송금을 한다. 이 정도 지키니까 아직까지는 사기는 안 근데 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분이 새 거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새 거 같다. 그 새 거였어요. 그랬어요? 제가 속은 거예요? 여기가 온 거고. 새거 샀네. 아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송장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송장을 확인했는데 저번에 택배가 왔는데 네. 아니 거기 안에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돌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뭘 보냈다고는 했는데 막 아무거나 넣어서 보낸 거죠. 수석에 취미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런 취미가 없죠. 제가 어릴 때마다 이게 머리가 돌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래갖고 내가 이거 그 돌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거 물값이라도 아끼자 갖고 그걸 제가 변기에 넣어놨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기들을. 세상에 너무 진짜. 화나네요. 근데 이제 송장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상대방이. 맞아요. 그럼 안심했는데 송장 확인도 100% 이게 확실한 게 아니군요. 네, 우리가 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택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뭐 택배 포장한 사진을 구매자한테 보내서 안심시킨다거나 택배 예약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송장 번호가 찍힌 사진을 보내서 안심시키는데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기다렸는데 택배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 송장 번호를 좀 조회해 보죠. 조회해 봤는데 없는 송장 번호로 뜬다거나 혹은 기존에 이미 발송 완료된 송장 번호로 뜨기도 하고요. 혹은 택배가 진짜 오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돌멩이나 벽돌이 들어있다거나 또 때때로는 쓰레기를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책을 넣어서 세상에. 인생을 좀 생각하라고 차라리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새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판다는 것을 보고서 구매자가 빨리 구매를 했는데 오긴 왔어요. 그리고 새 스마트폰 박스 안에 네. 장난감 스마트폰이 딱 있으면서 편지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뻔뻔하네요. 진짜 열받네요.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죠. 진짜 명백한 사기인데 아까 이승현 아나운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미리 돈을 보내는 택배 거래보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하는 직거래가 아무래도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직거래가 훨씬 안전합니다. 대부분 90%에서 95% 직거래가 안전하긴 한데 특히 우리가 직거래를 할 때는 고가의 제품, 뭐 순금이라든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가의 제품들을 하는데 한번 보겠다고 하고 그 물건을 갖고 튀는 경우도 있고요. 입금을 했는데 입금을 받는 순간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미리 준비된 다른 동승자가 오토바이에 태워서 도망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거래를 할 때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만나기보다는 뭐 역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CCTV라든가 목격자가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직거래 하세요, 그럼 나중에. 아니 그래서 저 네. 직거래만 해요. 그 당한 직거래. 이후로는 꼭 네. 전화를 목소리 확인하고 네. 직거래만 하는데 네. 제가 또 방송 준비하다 깜짝 놀랐잖아요. 직거래 하다가도 당할 수 있나 봐요. 요즘은 자꾸 이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더니 세상에. 점점 수법이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법인지 우리 양상국 씨와 이승현 씨가 준비했습니다. 실화극장 보시죠. 띠링띠링. 어머머머, 내가 찾던 딱 그 물건이네. 어디 보자. 상태도 너무 좋고 가격도 훌륭해. 채팅해봐야겠다. 이야, 이거 파나요? 어쩌고 저쩌고. 평소 사고 싶었던 촬영용 카메라를 중고 사이트에서 발견한 저는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직거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판매자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대신 직원이 나간다는 연락을 해온 겁니다. 조금은 찜찜했지만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기 카메라 거래하러 오셨죠? 아, 예. 네네네. 예, 이 카메라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오, 상태도 너무 좋고, 제가 딱 원하는 거네요. 잠시만요. 네네. 자, 차차차차. 계좌 이체했다. 오늘 거래 너무 유쾌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기요. 네? 아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아니, 이체를 해줘야죠. 카메라 값을 줘야죠. 어디가 도둑이에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 지금 보세요. 500만 원 카메라값 이체했잖아요. 이체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제가 계좌번호도 안 알려줬는데 무슨 이체를 했단 말이에요.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저는요, 이 카메라 주인한테 계좌 이체했어요. 이거요, 판매자가 미리 계좌를 알려줬어요, 저한테. 아저씨는 직원이잖아요. 아줌마, 이거 내 카메라예요. 이 아줌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저 학생인데. 카메라 줘요, 이거 빨리 다시. 아니, 저 500만 원 냈잖아요. 빨리 주세요. 아니요, 제 계좌로 해야죠. 나쁜 아저씨. 아이고. 경위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니 잠깐 이렇게 되면 이승현 학생의 500만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네, 와, 맞습니다. 우리 진짜요? 이승현 아나운서께서 보내신 곳은 사기꾼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중고거래 사이트 내 사기꾼이 마치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을 하고 또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요. 이쪽하고도 얘기가 조율을 해서 만나는 장소를 정한 후에 내 계좌를 알려주죠. 내 계좌를 알려준 후에 방금처럼 대리인이 나가겠다라고 설명한 후에 이체를 했지만 나는 돈도 보냈지만 물건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자 사기 수법인데요. 이렇게 사기꾼이 물건을 편취하기도 하고 혹은 돈을 편취하기도 하는 이런 삼자 사기 수법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으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래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직거래할 때도 사람 많은 곳에서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체하시면 안 되겠네요. 물건 주고받고 그 사람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체하는 것이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화극장 보는데 저도 막 저의 4년 전 그 22만 원 떼인 게 생각나서 속이 막 상하고 막. 근데 그 1박 2일 동안 그 사람이 사기를 쳤더라고. 토요일, 네. 일요일, 휴일에. 근데 7명의 피해자가 모였어요. 그런 이제 채팅방에서 저희가. 박주아 아나운서 같은 상황의 사례자들이 다 있었구나. 근데 좀 다양하게도 팔았더라. 저는 유아 전집 네. 산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자전거, 어떤 사람은 오디오 부품에서 150만 원 뺏긴 사람도 있고 다양해서 저희가 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또 네. 산자 피해든 뭐든 당하면은 경찰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기 행위니까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이렇게 막막하신 망설여지더라고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온라인으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꼭 그런 양식이 아니더라도 피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면은 고소장 이렇게 이름만 작성하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하려면 첫 번째 어떤 요건들을 적으셔야 되냐? 그 사람이 어떤 걸 속였다, 어떻게 속였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속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피해액을 손해를 입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고소장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가 거기에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사이트에 올린 행위, 그다음에 만났다면 만난 장소, 물건을 보냈으면 물건을 보낸 송장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물건은 물건 손장에 대해서 손해를 이제 입증한 증거를 내고 돈을 이체했을 때는 계좌 내역 같은 거를 첨부해서 내시면 완벽한 고소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박주아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70만 원짜리 전집을 20만 원에 구매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0만 원 사기를 당하신 거잖아요. 22만 원. 22만 원.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22만 원을 고액이라고 하진 않죠. 네, 저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그쵸. 예, 흔히 어떻게 이제 보면 다른 피해에 비하면 고액이라고는 하지 소액이죠. 않는 이런 소액 피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법 중에 소액 사건 심판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소액 사건이 뭐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액이긴 한데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은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소액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도 당연히 중요한 절차이고 활용을 해야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소송은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이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법원이 이행 권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 싫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이 다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절차가 좀 간이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을 보통 한 번 하고요. 뭐 증인 신문도 이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재판 끝나면 그날 또 바로 선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소액 사건 절차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한 뒤에 우리 경찰이나 변호사분들 찾아가는 것보다 이제 네. 그 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할 때 이런 경우 의심해봐라. 짚어볼 게 뭐가 있을까요, 경위님?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판매자가 가입 시기가 최근이거나 거래 내역이 없고 후기가 없는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또 시세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채팅 중에 뭐를 덤으로 더 사면 후하게 뭔가를 더 주겠다라고 계속 좀 더 입금 금액을 좀 늘리는 경우도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SNS로 메신저로만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또 어디서 직거래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직거래 장소를 말하지 않고 직거래를 피하면서 그 택배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에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더치트 등에 들어가서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 등을 혹시 사기 흔적이 있는지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네.